네, 반갑습니다. 오비스톤 고승균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 대비 킬러 학습지 3호 월요일 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평소에는 이렇게 해설 강의를 할 때 문제를 처음부터 이렇게 학생들이랑 같이 읽으면서 이게 처음부터 잘게 썰어서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는 이제 그런 흐름을 좋아하고 항상 그렇게 해설 강의를 하려고 애를 쓰는 편인데, 오늘 문제는 좀 종합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전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문제라서 여러 번 문제를 읽어왔다는 가정 하에 다시 처음부터 읽는 그런 흐름으로 한번 해석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자, 함수 fx가 일단 나왔는데 뭐 우리가 자주 보는 3차 함수입니다.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고 3차 함수니까 결국에는 증가함수 모양을 띠겠지만 두 번까지는 꺾일 수 있다. 뭐 그런 거 의심하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gx를 읽었다면 이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fx고 0보다 작을 때는 fx의 어떤 처리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 뒤에 18이라는 거, 그리고 저 함수를 제대로 잘 해석한 학생이라면 사실 여기 이제 9에 한번 눈이 왔을 거예요. 아, 그래서 9를 줬구나 라고 좀 지금 이제 이해하는 친구들은 이해를 할 거예요. 물론 설명 다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처음 문제 읽자마자 저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처음에 체크를 하고 갔죠. f란 함수 y절편은 9다 파악했었고, 그 다음 저 3차 함수 어쨌거나 이제 그려보고 싶어가지고 미분을 했어요. 그러면 6x제곱 마이너스 6ax가 되죠. 자, 그리고 얘를 기도하면서 인수분해 하겠죠. 자, 6x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는영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x가 언제 0과 a일 때 도함수 형태가 파악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생각을 했는데, 그럼 x축이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을 때,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도함수가 요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나 괜찮아요. 요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이렇게 생겼거나, 사실은 이제 세 가지 모양을 의심했거든요. 왜 세 가지였냐면 여기가 a고 0이고 여기가 0이고 a이고, 그리고 a와 0과 같아서 이제 중근을 가질 수도 있는데, 문제 제일 뒤에 써 있었어요. a는 0이 아닌 상수다.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아웃.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존재를 하죠. 이렇게. 자, 그럼 이때의 실제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 것이냐. 자, 3차 함수 그려보죠. 이렇게 극대극소 가지는데 표시 좀 해주시고, 오늘은 3차 함수를 제가 손으로 다 그릴 거예요. 상당히 긴장되는 상황인데 녹화 중이라.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3차 함수니까 자,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제 증가하다가 극대 변곡 지나고 극소 이렇게 해서 다시 증가하는 이런 모양, 그 다음 이렇게 증가했다가 다시 이렇게 감소했다가 다시 이렇게 극소를 가지고 증가하는 모양. 자, 이게 지금 fx인데 우리가 아까 봤지만 x가 0일 때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따라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y절편이 9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이게 뭐다 사실? 네, y축이죠. 그리고 이 점의 좌표가 y좌표가 얼마다? 9예요. 그죠? 네, 그리고 이쪽 상황에선 얘가 y축이 될 거고, 얘가 y축이 될 거고, 요 점의 y좌표가 얼마일 거다? 9일 거다.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 그러니까 y축 기준으로 오른쪽 요 부분이나 요 부분은 손댈 필요가 없죠. 그럼 이제 왼쪽 부분을 손대야 되는데, 자, 위로 잠깐 갈게요. 위로. 자, 얘를 좀 해석해 보시면 x가 0보다 작을 때 gx를 보시면 식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y는 마이너스 fx 더하기 18 이렇게 되는데, 얘를 우리 입맛대로 바꿔서 해석하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8은 fx다 라고 해석이 되셔야 되고, 그럼 이 함수는 원래 fx를 어떻게 하면, 그렇죠, 첫 번째 먼저 x축으로 대칭 이동을 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 y축으로 축 쓰면 안 되겠다, 헷갈리겠다. 자,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이죠. 얼만큼? 네, 18만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방금 쓴 파란색 상황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9니까 x축은 어디로 지나갈까요? 밑으로 지나가겠죠. 뭐 요 정도. 이게 x축이에요. 그럼 이제 해봅시다. 자, 대칭 먼저 합니다. x축 대칭으로. 그러면은 요 길이가 똑같은 마이너스 9라는 점을 지나고
어떻게 될까? 대칭이니까 요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대칭이 아니다. 다시 요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되는 모양이 나오겠죠? 다시 그릴게요. 죄송합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얘를 어떻게 18만큼 올리니까 이 점이 정확히 여기까지 딱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려주면 될까? 요렇게 내려왔다가 변곡 가지고 이쯤에서 요렇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극소를 가지는 모양이 나올 텐데, 자, 이 부분에서도 의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얘가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자, 그런데 나에 써 있죠. 극소값은 양수래요. gx라는 함수의 극소값은 양수래요. 근데 알다시피 오른쪽에서는 극소값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극소값은 여기가 유일한데 이 극소값이 양수라 그랬으니까 선생님이 처음에 그린 게 굉장히 적절하고 잘 그린 그래프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자, 이동하고 그래프 그렸으니까 밑에 거는 조금 지우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 거죠. 좋아요. 자, 그런데 gx랑 y는 x의 교점의 개수가 한 개래요.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y는 x를 갖다 그려야 되는데, 자, 기울기가 1이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너무 잘 그렸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자, 극소값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쪽에서는 절대로 교점이 나올 수가 없고, 그죠? 그리고 여긴 이미 9를 지나고 있고 이 친구는 3차 함수기 때문에 1차 함수가 보기엔 너무 형님이야. 절대로 교점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 왼쪽 그래프는 절대로 아니겠군. 판단하시는 거고, 그럼 이제 오른쪽을 희망 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푸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자, 다시. 자, 여기가 9니까 x축은 어디쯤 있다고 예상할 수 있냐면 뭐 여기 정도 있다고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이 정도 있다고. 자, 그리고 이제 대칭 이동 해봅시다. 자, 요거 9였는데 대칭 이동 시키니까 어디로 내려갈까요? 그죠? 마이너스 9로 내려가겠죠? 길이 갖다 표시해주고 마이너스 9로 가고, 자, x축 대칭이니까 이제 요렇게 가는 모양이겠네요. 너무 못 그렸다. 다시 요렇게 가는 모양이겠죠? 좋아요. 자, 이렇게 하고 얘를 18만큼 올리니까 이 점이 저기로 올라가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너무 잘 그렸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상황 이해됐으니까 제가 밑에 건 좀 지우겠습니다. 네. 됐다. 네. 요런 그래프네요. 자, 그리고 이제 y는 x를 그려볼게요. 자, 그려봤더니 대략 이런 모양이 예상이 되죠. 이런 모양이. 자, 그래프 봤을 때 왼쪽에선 절대로 교점이 안 나오겠죠. 이미 여기 9까지 올라가 있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절대로 교점이 안 나올 거고, 그럼 교점이 나오면 오른쪽이란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무난하게 그린 형태에서는 교점이 지금 2개라고 파악이 되는데 교점의 개수가 정확히 1개라고 문제에서 언급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교점이 하나일 수 있을까? 저기에서 네, 접하는 거죠. 접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3차 함수를 다시 보세요.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선생님이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그림이 좀 낫겠더라고. 잘 봐. 이 그림 다시 할게요. 잠시만요. 요게 좀 낫겠더라고. 요렇게 보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친구들? 죄송합니다. 또 친구들 보는 거니까 깔끔하게 해야죠. 네, 죄송합니다. 자, 요 그림인 거네요. 이게 생각보다 9가 되게 컸었네. 요거네요. 자, 다시 체크합시다. 그니까 결국은 이 접하는 상황을 물어보고 싶었던 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본 것들을 보니까 gx랑 x의 실근을 k라고 했고, 그리고 저 fx에 a라는 미완성의 상수가 있었는데 그 a와 k에 관해 물어본 거니까 이제 풀어야 되는데, 솔직히 선생님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쨌거나 내가 진짜 gx로 이 문제를 풀 건 아니고 fx랑 저 파란색 y는 x라는 직선이랑 같이 엮어서 문제를 풀 거니까 선생님 이렇게 생각했지. 그러면 fx가 만약에 그냥 존재했더라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y는 x와의 교점의 상태가 하나는 그냥 근 그리고 하나는 중근이다 라고 판단해서 선생님 처음에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했었어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3ax 제곱 플러스 9는 x다. 그런데 얘가 반드시 중근을 가져야 함. 왜? 접하니까 라고 생각했고, 이걸 넘겨가지고
넘겨서 이제 얘를 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도 A가 껴있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러고 약간은 좌절하고 있던 차에 이게 아닌가? 라고 약간은 좌절하고 있던 차에 이 문제가 좀 친절한 게 있어. 그리고 쌤이 지금 다시 반성해야 되는 거, 친구들과 같이 반성해야 되는 거. 여러분, 일단 접했다, 접선이 등장하면 우리는 무조건 뭘 떠올리나요? 그렇죠, 접점을 떠올리죠. 보통 선생님은 이제 t로 잡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고 봤더니 이 문제 친절한 포인트가 이거라니까. gx와 x의 실근을 뭐라고 얘가 굳이 정해줬어? 그렇죠, k라고 정해줬죠. 맞습니까? 약간의 좀 배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끄러운 거니까 지우고. 그렇다고 막 하루 종일 고민한 거 아닙니다. 금방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갑시다. 저 K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게요. 자, 그럼 저 K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볼 거야. 그러면 y-fk는 기울기 f'k x-k. 자, 이게 k, 에서 나오는 접선의 방정식이죠. 자, 얘를 정리하시면 y는 f'k의 x 마이너스 k의 f'의 k 더하기 fk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문제는 이 친구를 다 정리하고 나면 얘가 뭐랑 똑같아야 된다? 그죠? 얘랑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얘가 얼마다? 1이고 얘는 얼마겠다? 0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힘든 계산을 다 하고 나면, 자,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은, 쌤 흰색으로 다시 쓰겠습니다. 오른쪽 위에다가 저 기울기 가지고 쓰면은요, 6k 제곱 마이너스 6ak는 1이다 라는 방정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 저 뒤에 y절편 부분이 0이다 라는 걸로 식을 써보면 마이너스 4k 세제곱 더하기 3ak 플러스 9는 0이다 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약간은 고1 수준의 이제 느낌 나는 거죠. 연립방정식이죠. 문자 2개, 식 2개 연립방정식인데, 자, 이제 어떻게 풀까? 애를 쓰다가 뭐 떠오르는 것들이 뭐 대입법, 뭐 문자 소거하자, 대입법 쓰자 이런 거 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선생님은 이걸 억지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 A는 요때밖에 등장하지 않죠. 요때. 그리고 둘 뭐지? 그 대입하기 너무 좋게 생겼죠.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풀었냐면 요 위의 식을 정리를 해서 3ak는 어떻다 라고 건진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k만 있는 식이 나오게 되죠. 그 식 결론을 써주면 친구들이 혼자 풀어볼 때 또 확인을 해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그 식이 어떻게 되냐면, 써드릴게요. 잠시만요. 2k 세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18은 0이다 라는 k에 관한 3차 방정식이 나오고, 얘는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k 마이너스 2k 제곱 더하기 2k 제곱 더하기 4k 플러스 9는 0 이렇게 되고, 뭐 꼼꼼하게 하자면 이쪽 2차 방정식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래서 실근은 안 나오고 유일한 답 k는 얼마다? 2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 k 가지고 이제 a까지 마저 찾으시면 a는 12분의 23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답이 나오게 되죠. 47이었던가?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해서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뭐 월요일 약간 산뜻한 느낌? 이 정도면 좀 기분 좋게 공부할 만한 정도가 아닌가. 굳이 뭐 잔소리 하나 더 하자면 다시 한번 잡고 갑시다. 다시 한번 잡고 갑시다. 킬러 문제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막 했었는데, 결국 또 핵심은 뭐였다? 접선 등장하면 접점 보자라는 거. 그 정도 이제 교훈 얻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앞에 있는 3차 함수 그래프를 해석하고 하는 것들 당연히 평소에 연습해야 하는 것들이고. 네, 그래서 오늘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보죠.